자, 광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11월 정도면 광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금 젊은 아이들이 북한의 인공기를 들고 설치는 거라면, 대놓고 백주대낮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이런 정신 빠진 짓거리들을 해도 아무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울의 2호선 전철역 홍대 입구역에 식당을 짓는데, 그 식당 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과 인공기 사진을 그려놓고 나는 앞으로 북한식 주점을 하겠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인간이 나타나도 누구 하나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문재인이 본인 스스로가 간첩 심영복을 존경하는 인물로 묘사를 했고, 간첩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나와보는 청문회에 나와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즉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 발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지금 광주에서는 아직 이런 사실들을 접해보지 못했겠지만 서울에는 한 집 건다 하나씩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곳곳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의 전자랜드마크라고 하는 용산 전자랜드의 2층은 거의 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을 광주도 조만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망하게 되면 혼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안보가 망하면 1975년 나라를 잃은 월남의 패망 같은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 4위의 복지국가를 자랑했던 베네수엘라는 국가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지금 세계 최빈국이 돼서 쓰레기통에 있는 빵 조각 반을 주워먹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도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한 우리 조선족의 그 DNA에 설마는 설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고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치유를 했다고 했지만 1950년 6월 25일 다시 전쟁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경제가 망가져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그렇게 못사는 나라에 돈을 빌려줬다가 어떻게 돈을 받을까 핀잔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했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년 4개월 만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경제가 망가져서 거지로 사는 건 괜찮겠지만 안보와 국방이 무너져서 나라를 잃는 슬픔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광주는 모르지만 서울은 60% 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오늘 다양한 영상과 증거자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께서도 지금 국가의 현실과 현 주소를 잘 한번 보시고 이 시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세상이 망하더라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게 경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집회 지금 어떤 데모 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분석해보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청장연 20여 명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 현실을 알리는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차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 다시 경북으로 강원도로
지금 어제 전주를 거쳐서 오늘 강주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계몽운동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영상 속에 담겨져 있듯이 전국을 돌아서 오늘 37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광주 송정역 광장까지 왔습니다. 옆에서 보는 분들은 아마 몇 명이 모여 앉아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회는 특정 세력을 동원하는 대회도 아니고 또 특정 세력이 나서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러다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지 또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꼴을 봐서는 혹시 전쟁이라도 터지는 것은 아닌지 이 국민들의 의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들에게 들려주고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에서는 양분돼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김정은이는 앞으로는 비핵화와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핑계 삼아서 뒤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예전에 후방이었던 강주도, 전주도, 경상도도, 충청도도, 제주도도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모두 끝나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특별히 철책선 앞에 경기도나 강원도가 최전방이 아니라 남한 전체가 최전방이 된 꼴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만나서 미북 대화를 촉구했고 마치 미북 대화가 될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던 그 다음날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마르크스, 게벨스 이런 공산화 전략에 보면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어떤 사람도 그게 쏘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주사파들은 바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전문용어로 확정 편향증이 걸려서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고 자신들의 생각 이외는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다 못해서 서울에서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언론인, 법조인, 군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태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국을 돌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계몽하는 것도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에 모두 자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전국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과 특정 종교와 특정인과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민혁명위원회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강주 전남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오늘 강주처럼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명수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전국 투어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들을 국민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주로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강주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저희 계몽운동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좌파 세력이 됐든 우파 세력이 됐든 나라를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8일 날인가요? 그리고 10월 3일 서울에서는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300만 못 집회, 수도 없이 매일같이 거의 지금 이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간에 이념 대립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세계사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면 광주라서, 대구라서, 충청도라서, 경기도라서 우리는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5천만 국민이 모두가 공의 아픔을 당해야 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저놈이 미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불과 11월이면 광주에 제가 했던 말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내놓은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원자력을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24기, 그러나 바로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서해 쪽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24기가 2015년까지 건설됐고 2017년에 11기가 더 건설이 돼서, 제가 놔두세요. 경찰이 알아서 놔두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경찰이 알아서 놔두라고요. 그리고 저 사진 찍어서 집회 방해죄로 일단 보세요. 그거 건들지 말아요, 그거. 자, 지금 현재 중국이 3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고 2030년까지 중국이 100개의 원자력을 건설합니다. 미국이 99개, 세계 최고의 원자력을 갖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 때문에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한두 기만 문제가 생기면 중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도 원자력의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지형은 구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국 내 평가만 해서 탈원전을 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이 되면 전자산업이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원자력 산업의 3천조 시장을 이 정권은 걷어찼습니다. 이런 다양한 현실들을 알려주고자 온 것이지, 여기 와서 강주 와서 대접받거나 강주 와서 누구를 부추기고 누구를 험담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강주 시민의 적어도 시민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뉴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북한에 하는 짓이 진짜 비핵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실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국의 트럼프는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분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동안은 대부분 국민의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출범 때는 반평화와 반통일 세력, 반대로 얘기하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인간들로 애국자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절대 평화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 정권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반평화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접고 호시탐탐 뒤에서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 왔고 미사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권의 뒤통수를 치고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력이 끊어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안보, 국방이 모조리 파괴될 때
문재인 정권은 중기 두 번째 카드를 꺼내댑니다. 바로 반일 카드입니다. 난데없는 지난 역사를 끄집어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이 결국은 민정수석 때 죽창가를 생각이 난다면서 국민을 7.18로 몰아댑니다. 자,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가 다시 망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70.6%의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대들보를 유지하던 중산층이 50.6%까지 망가졌습니다. 경제는 대들보가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나라 빚은 무조건 세금을 걷어서 쓰기 바쁘고 안되면 돈 빌려서 쓰면 되지 않은 이 정신 상태 때문에 국가 빚은 700조가 넘었고 국민들도 어쩌면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돈이라도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밥집을 만들고 통닭집을 만들려고 빚을 내쓴 국민들의 빚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2700조에 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한민국만 큰소리 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금리 0몇 %만 올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기업의 목줄을 쪼고 강성 노조들이 설치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경제버블이 미국에서 10년,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20년, 그러면 우리나라 넘어오면 30년이나 아닙니다. 우리는 4배를 튀어서 적어도 60년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될 IMF보다는 10배 더 강한 그 IMF가 우리 목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서울에 가셔서 중심 도시에 저 유리창에 그렇게 안 보이던 곳곳에 수천 개의 임대를 보시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한동안 세계 자살률 1위를 유지하다가 2위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올해 들어서 다시 세계 자살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자살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나 혼자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사라지면 다행인데, 지금 여러분들 TV를 잘 보시면 그 밑에 자막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 아버지만 자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더 살아봐야 희망 없는 세상에 아들은 국가가 주는 돈 10만원 20만원으로 배짱이가 됐고, 엄마는 김밥집 하다 말아 드셨고, 아버지는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안 되겠다, 니나 나나 다 죽자, 이래서 가족 4인 집단 자살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이런 현실들을 정부나 정치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뜻있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어떤 세력과 어떤 정당과 어떤 이념을 다 초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무리해서라도 지금 어제 전북 전주, 오늘 강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살아계시지만 행동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절대 그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신은 살아계시지만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무모한 국민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강주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들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시고, 적어도 나라가 어떻게 됐을 때 잭소리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의 싸움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싸움도 아닌 가장 위급한 상황인
위선과 양심의 싸움이자 선과 악의 싸움이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달라져서 이미 60% 이상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영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연사로 유서원의 손상현 회장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군 만마 오셔서 외쳐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주 애국 시민 여러분,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전라북도 전주에 입성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주, 저희가 원래 검남로나 충정로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제 기간이고 또 충돌을 우려해서 이곳으로 장소를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진행 전에도 조금 이 장소 문제가 좀 문제가 됐고요. 앞에 의자도 못 가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 안에서 모두가 공론의 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 강주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주가 민주화의 성지면은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합법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찰과 많은 협조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호남 우리 전라도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여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속칭 80년대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체파들이 운동권들이 장악을 하고 대한민국을 불금마다 적화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을 가지고 간첩보다 잘한다, 에이전트다. 미국은 대한민국 청와대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전체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70년대 해방 이후 전국과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계만 뒤로 왔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삭발하신 5.18 민주화 유공자 동지신 서희안 선생님처럼 이제 강주도 반드시 이 선을 그어야 된다. 강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도시고 그런 성지라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강주가 전국으로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진정한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누구나 공론회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민주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광주 들어와서 집회 한번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누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80년대 광주가 진짜 민주화를 부르짖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적이고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광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주화의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탄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있는 겁니다. 광주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전라도가 깨어나서 전라도를 이용해서 적과 통일을 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과 반드시 선을 긋고 자유 대한민국의 편에 서주실 것을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저희도 당당하게 왔습니다. 광주 호남의 양식 기식인들이여 깨어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한반도는 진짜 시계제로입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북한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폭을 할 수 있는데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이만큼 지금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결심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60년, 80년과 지금 70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피로 맺은 한미동맹 혈맹을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미국만 없으면 적화통일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노조 전 분야를 다 장악해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진짜 민주화 세력들은 여기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세력과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광주는 이제 이 선을 반드시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깨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가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는 아주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지했던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적과 아군이 군병해야 됩니다. 어떤 적진의 공격을 전투를 할 때 그 지역이 적진이면 무차별 폭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거기서 나는 아군이야 해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 호남 특히 전라도에서는 여기는 조선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 국민들이 전라도 특히 광주를 욕하는 것처럼 아주 위험지역에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화시키는 가짜 민주화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진짜 민주화 세력 간에 반듯한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 있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네들이 광주 전라도 도민들을 우리 애국 국민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반민을 조장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시면 여러분 이 호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만약에 북폭이 일어나면 이 호남이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주장을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애국국민들이 이제 그 선봉에 서서 전도사가 되고 영웅이 돼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호남과 전라도를 반드시 깨워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북폭 대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한반도를 전 지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 겁니다. 이제 깨어나셔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있던 주사파 세력들,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핵심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대 80년도에 죽창을 들고 하얀병을 들고 돌을 들고 우리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경찰들에게 죽창을 찔러서 하얀병을 던져서 사상을 입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이 말했던 민주화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라면은 우리는 100번 그걸 지지하고 성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네들이 추구하는 것은 반민을 조장하면서 중국과 함께 손잡고 북한과 함께 손잡고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네들이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면 저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버티고 막무가내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조국이 생각도 아니고 문재인이 생각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하에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저네들은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모두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우리도 준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5천만 국민은 자고 나면 누구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조국이를 임명을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조국이를 임명할 것을 저희는 알고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들이 삭발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수천 명이 지금 삭발에 동참해서 지난 3일은 광화문 광장에 300만 명 이상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퇴진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이제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구할 수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애국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한미동맹 안에서 이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굳건한 한미동맹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쟤네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습니다. 여적죄는 유죄가 되면 사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어나서 쟤네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쟤네들도 목숨이 목전에 와 있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쟤네들이 말하는 민주는 가짜 민주요, 쟤네들이 말하는 평화는 위장평화요, 쟤네들이 말하는 것은 숨쉬는 것 빼고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거짓입니다. 이제 이 쟤네들의 가짜 민주화와 가짜 위장평화에 속은 모든 국민이 깨어나서 쟤네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쟤네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봉급쟁이가 됐습니다. 출세하려고 별 달라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권에 출세하려고 줄 섰다가는 여적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오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만 완고하고 탄탄하면 그 어떤 무리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서 저네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화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서 이번에 반드시 선긋기를 해주십시오. 강주 호남이 말하는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구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당당한 대장정의 앞길에 우리 호남 전라도 애국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오늘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라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전쟁이냐 얘기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갑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다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도. 근데 문재인 정부 돌아서 지금까지 2년 4개월 여러분 타협한 거 있었습니까? 오로지 자기네들이 정한 방향, 북한이 정한 방향이겠지만 그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부르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거 보고 이건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 내전을 선포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시계 제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잘못된 이 정권을, 그리고 잘못된 문재인을 저 주사파 청와대 세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순진하고 착하고 민주를 바라는 우리 강주 호남의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적화 세력에 물들은, 주사파 세력에 물들은 공산 세력에 이용당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고 오늘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는 소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믿고 당당하게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변을 태우신 우리 손상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여러분 아시는 주사파 이러니까 무슨 동네 조폭이나 지금까지 북한을 옹호했던 그런 세력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지난 70여 동안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에 빠져서 산업연과 같은 지하 조직으로 움직였던 그 조직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섰고, 그들의 마지막은 기동전과 사상전과 진지전을 통해서 이제 낮은 연방전환 4단계 전략을 지금 대한민국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오로지 A4 용지만 들고 일거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A4 용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도 A4 용지, 회의석상에도 A4 용지, 심지어는 기업에 가서 기업 사장과 얘기하는데도 A4 용지. 왜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이 얘기 외에는 아무도 했어도 안 된다는 바로 주사파의 문재인 헛수아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지만 바로 10일이나 12월이 되면 강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주사파들의 민낯이 드러나자 전국에서 젊은 어머니들이 강부를 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10대, 20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부르짖던 목소리를 드디어 아스팔트로, 시내로, 광장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강주에서는 지금 KBS, MBC, SBS 종편 채널을 통해서
서울의 실정들을 방송을 안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서울대와 연대, 고대, 엊그저께 마로니에 공원에 수천 명이 모여서 조국 사태를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학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만 본다면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연사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리한 선생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한테 좀 박수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3년째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문제만 아니라 안보, 국방, 외교는 물론 정치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전 북한 수뇌급 인사들 방한 시 그들의 서울 방문 가이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가이드분이 그들을 버스에 태우고 강남과 여의도 근방을 지나던 중 그들에게 처음 대한민국 서울을 접해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미소만 띌 뿐 답변을 하지 않고 한참 가다가 자기들끼리 슬며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즉슨 삼성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동무 것이고 현대그룹은 북한의 그 김정은이 오른팔 강경파인 김영철 동무 것이고 저 빌딩은 동무 것이고 이 빌딩은 내 것이라며 서로 웃으며 말을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속내는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북한이 접수했다는 뜻으로 자기는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등을 독려하면서 두고 써먹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몇 년만 더 참고 견디면은 매일 입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이 호언 장담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즉 대한민국을 접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접수하면은 대한민국 재산은 전부 다 우리 것이니까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해줬다고 그런 말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농담 같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해온 온갖 짓거리들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1950년경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을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한 번도 알다시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6.25 남침부터 5.18 사태, 노무현, 노회찬, 위장 타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5.9 대선 및 4.13 총선,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개표기 및 사전 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등은 모두 북한의 기획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가면은 자연히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실정은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1, 2년을 버티기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실정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인해 자신을 그동안 옹호하고 부추겨오던 강경파 김영철, 이성권, 김혁철 등이 제거되어 당과 군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어 허수아비 신세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동안 당과 군의 기반을 다져온 최용해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북한에서 최용해 다음으로 실세들인 여자 외무부상,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무부 차관 최선희는 최용해 이복친 여동생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외무부 장관 이용호도 최용해 라인이라고 합니다. 최용해라는 사람은 올해 71세로 김정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치 감각이 노련한 자이고, 이자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로 인해 1년밖에 버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스스로 허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연방화해서 적화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고 있는 차로 이미 완전히 북한의 하수인들이 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을 내세워 이미 암암리에 대한민국 적화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미국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겉으로는 문재인을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연막 전술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이 북한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얄팍한 위장 전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은 거의 해체된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특수군을 동원하여 서울을 접수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솔직히 우리 군인이나 지금의 국민성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전쟁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함에도 문제는 반대로 한일 관계를 파괴하고 한미 관계까지 파탄을 내려 합니다. 그럼에도 말로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현재 북한과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의 최대 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본 바 조국이라는 놈을 바지로 내세워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박탈, 경찰의 사건 수사 종결권 부여 등으로 검찰을 종이 호랑으로 만든 다음 경찰들을 대거 확충 임용하여 중국의 공안들과 같이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후 적화 전에 미리 이들 공안 경찰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한 후 연방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일념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폭탄을 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핵은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발이 완료되면 단지 명분만 핵 보유국이 됩니다. 개발한 핵폭탄을 자기들이 지금 계속 폭탄 쏘고 있지만은 핵폭탄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은 핵폭탄을 쏘자마자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핵폭탄을 절대 쏘지 못합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미 북한은 재산 목록, 북한은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재산 목록 제1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목숨줄 같은 재산을 스스로 영원히 황폐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핵폭탄을 쏘고 서울이나 부산에 핵폭탄 쏘면 저들도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은 저기 핵으로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핵폭탄 못 쏴요. 그리고 핵폭탄을 쏘자마자 미국 등에서 바로 김정은 자신도 다 죽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핵폭탄 못 쏴요. 안심하셔요. 이런 심각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을 몰아내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설마 하다가는 이런 소문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300만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전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놀이개가 되어지 맙시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찾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나이가 71세인데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몇 년 전부터도 문재인이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적파시키려는 느낌을 알고 그때부터 해서 태극기 집회 2, 3년 전부터 태극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저를 강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심지어 제 형제간들까지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5년 동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막둥이 동생이 추석 때 집을 오라고 하니까 박근혜 파고 태극기 철일에 나가기 전에는 절대 형제간 인연도 끊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광주 사람들 이렇게 태평인데 죽어봐야 돼요. 김정은이 밑에서 다 죽어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이제 연설을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서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 속에 우리가 꼭 귀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핵. 자, 북한이 그렇게 핵을 만들 때 전 세계가 난리더니 지금은 왜 조용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핵이 수천 개 갖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데 그 핵을 개발한 후 오늘까지 실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탄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왜 핵보유국에까지 왔다고 인정하는 것은 개발 전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개발이 되고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핵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겁니다. 국가 간 조약이 뭐냐 이러면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어느 나라라도 그 나라를 융단 폭격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 얘기만 하고 지금 문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군사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속들이 알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왜 문제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나라가 터덜거리지 않고 제대로 갈 텐데, 지금 보십시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격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이 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라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검찰만이 받고 있는 압박이 아닙니다. 조만간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압박이 경찰로 수평이동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백척간두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 경제는 강성노조가 말아먹고, 대한민국 교육은 정교조가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기레기들이 말아먹고, 대한민국은 주사파들이 말아먹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오늘 많은 영상들을 준비해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영상 속에서 전해드리는 지식 한 줄 한 줄이라도 잘 새겨가셔서 대한민국이 혹시나 잘못될 때, 그때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의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까지 오면서 70년 세월을 온갖 고통 속에서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할머니께서는 머리를 잘라서 가발 공장으로 보내서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닦았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서독에 탄광과 간호사로 가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춧돌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70년 월남전쟁에 가서 20대의 젊은 나이로 생명을 조국에 바칩니다. 그래도 나라가 살지 않아서 이곳 저곳 온통 남의 나라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제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형님들이 중동 전선에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데는 7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나라를 망가뜨린 데는 불과 2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계적 역사에서 흥한 나라와 망한 나라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흥한 나라에는 국민이 깨어있고, 깨어난 국민들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들이지만, 망한 나라의 대부분의 역사는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고, 설마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 설마 강주에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겠지, 설마 호남은 거기에서 배제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분명히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은 단순히 강주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충청도다, 경기도다, 서울이다가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걸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주 시민이 깨어나십시오, 호남 시민이 깨어나십시오, 전남 시민들이 깨어나십시오 하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깨어있다면 그 아픈 고통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낸 우리의 결과를 지금 여기에 핸드캐를 끌고 다니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이 있는데, 자, 우리 제주도에서 오늘 강주를 찾아오셨다가 뭔가를 좀 한 말씀 하고 가야 제주도로 가지 않겠나 해서 우리 홍문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한번 놀래 오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말 우리 멋지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얻어서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그 일본 대사관 총책임자로 지내고요. 근데요, 일본 놈들 나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 정치권의 나쁜 놈들, 이 짝에 참 조국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조국은 정말 거짓말도 안 해. 잘못도 안 해. 나 몰라. 저런 놈 한번 죽여야죠. 죽여. 한 번만 더 깨요. 조국 저가 하면 그냥 집에 가 조용히 하세요. 조국 아이 조용히 너무 세. 조국 그래서요, 저 여기서 요 동네에서 어디 모텔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그 한잔 잘 것이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 여기 정말 온것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제주도에서 강주로 여행을 오셨다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아마 조국이에게 비판을 쏟아내고자 올라왔는데, 이번에 아마 일본과 관련된 공직자 입장에서 너무 세게 나갈 수가 없어서 적당히 바늘로 한 방 찌르고 내려간 것인데, 자, 우리 연세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주에서 삭발하신 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삭발을 하셨던, 제가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구국 선생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잠시 올라오셔서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은 저 미친놈들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다녔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 서울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를 맞으면서 그 광경을 목도했고, 그리고 대전에 내려왔는데 제 아는 태극기 부대분이, 야, 여기 손상대 TV인가 국민혁명위원회에서 대전에서 행사를 하는데 삭발할 사람이 없다고, 너 좀 하면 안 되겠냐 하길래 제가 지난 9월 8일 날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삭발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행사장을 찾아다녔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10월 3일 날 우리 경찰분들 미안하지만은 청와대 진입하다가 연행돼 가지고 풀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파출소 방범대원 생활을 5년 했습니다. 제가 진입을 했다고 해서 경찰분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가 뭔가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우리는 평화 경제를 이루고
새로운 한반도를 열기 위해서 김정은이하고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올까봐 저는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나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더 세게 하십시오. 저 이렇게 뭐 의자에 앉게 한 적도 없었는데 똑같은 거 하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자식과 손주만큼은 이런 혼란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게 해서 제가 마지막 방어선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저분 얘기대로 거지새끼처럼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나라가 위험할 때는 저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제 아들하고 저도 현장 일을 합니다. 아빠 전쟁 났어요. 야 이만 무슨 전쟁이 막 진짜요. 연평도에 포격을 하면서 북한이 쳐들어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 얘기가 야 아빠 오늘 현장 일 그만두고 집에 가서 잠 푹 자고 내일 자원 입대하란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1시간 반 뒤에 제 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빠 저도 지원에 갈게요. 저는 그 한마디로서 제 아들을 존경하고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일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저항해야 될 것이며 최소한 총 한 명이라도 쏘고서 죽어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을 계몽하는 이 자리는 저는 늘 새롭고 한번 참석할 때마다 책 한 권을 읽는 그런 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용기 있게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하신 우리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삭발을 하고 뭐 목숨을 바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로컬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35년간 했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와 정당 출입기자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평민당 출입기자로서 그때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다른가를 분석해 봤더니 딱 하나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평민당 총재로서 그들에 맞는 정당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어디에 대한민국을 낮은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주사파들의 이 작당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강주 시민도 깨어나야 되고 전라도민도 깨어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다 깨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세계 1위 미국, 세계 3위 일본을 뿌리치고 세계 최하위국인 북한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하겠다고 작당을 냈기 때문에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도 이 정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국의 국민이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있는 세상, 북한은 어떤 얘기를 해도 심지어 문재인을 보고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해도 남조선 당국자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주사파 정권의 그 뒤에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주사파 실체들이 드디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강주시민도 깨어나실 것이고 전라도민도 깨어나시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어나셔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저 어린 나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강주 시민 여러분, 직접 이 광장에는 나서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던 많은 우리 강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행사는 특정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나는 정치 몰라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나라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 강주 시민, 전남 도민의 생존권과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뵙는 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한호성을 지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강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치안 질서를 도와주신 우리 강주 경찰서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아무 말 없이 저희들 도와주신 주변 상인 여러분, 그리고 강주 송정역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